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전체 영상이죠? 네, 수요일.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뭐 힘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종목들 쳐다보기도 하고 있고, 네. 뭐 관심에 들었던 단기 좀 공략 가능한 종목들, 뭐 비료사료 곡물주는 그냥 안 했습니다. 네, 후원 패밀리 분들 안내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틀 전부터는 그런 섹터가 강하다. 흐름 뭐 참고하시라고는 텔레그램에는 전체 패밀리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뭐 팜스토리도 번쩍번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착잡하고 이거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가 어제 패밀리 분들에게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났다, 또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이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기준은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급락의 연속이 좀 마무리권이 되는 것이 이번 주 안으로 또 자리를 또 좀 다져가지 않을까, 하반 경직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래가 연속적으로 상승한 부분,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고, 내려올 때는 거래가 좀 줄면서 약간 힘없이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기평이 약간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든 뭐 이제 추가 매수든 조금 타이밍을 늦게 잡아도 괜찮다. 그런데 신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날의 어떤 특정 종목 뭐 스윙으로 짧게 치고 갈 것들이라고 하면 또 적정 비중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MACD의 그 지금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좀 과매도권에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022년 9월, 10월 달 정말 크게 또 내려갔을 때 그때 MACD의 저점, 그리고 지금의 과도한 어떤 낙폭이 어떤 주어졌는데, 그때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은 또 사뭇 비슷한 위치까지 크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지만 또 단기적으로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루 이틀 좀 그냥 기법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 봅니다. 코스피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5선,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5일째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정이 여기에 고점에서 저항, 지지를 받아서 이제 61선 기준으로 저항이 또 이제 장기 입형의 저항이겠죠.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정말 괜찮은 부분이고, 양봉이 나올 때 5일선을 재차 탈환하게 되면 또 개별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봉의 저점을 또 터치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1차 매수, 0.5차 매수 조금 더 담합분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라고도 제 의견을 필요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네,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에 샀는데 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고점을 돌파할 거라 기대를 하지 말고 21선 기준이든 11선 기준이든 갑작스럽게 뭐 개별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등이 나오면 일단 또 팔아보고 또 기다려보고 그런 식으로 사고 팔고를 병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기 스윙으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이고 바쁘다, 직장인인데 어떻게 그걸 다 보고 하냐, 그러면 분할 매수로 가는 거예요. 이때 좀 사고 또 혹시나 더 내려오면 여기서 사고, 네, 나누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MACD가 1, 2주 정도 돌아갈 것이고 단기적인 급락에 의해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는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자, 그리고 뭐 대한제당이 가버리고 미래 생명자원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자, 잠깐 볼게요. 네, 200선을 이렇게 뚫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뚫고 이제 꼬리가 위에서 좀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단기 평이 5선과 10선, 21선이 좀 이격도를 완만하게 만들면서 좀 활처럼 펴지는 상황이 되면 뭔가 또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가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냅다, 네,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한 종목이 나온다. 그래서 단기 입형의 흐름과 장기 입형의 흐름을 함께 요율주시하면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워낙 CFD 계좌가 어떻고 신용 비율이 어떻고 말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내가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능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놈의 신용 비율이 한 4%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의 신용 비율은 4.76%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나와요. 팜스토리는 3.23%.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래가 터지면서 좀 다시 올라서지 않을까. 근데 여기 위에 2,400원 위에까지는 욕심 구간이다라고도 봐지고요. 그래서 자, 고려산업은 5.6%네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 검색식에 걸렸기 때문에 한번 짧게 치고 뭐 1, 2% 먹든 3, 4% 먹든 단타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또 이런 종목을 관심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주산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대주산업이 시간의 상승의 흐름은 좀 괜찮긴 한데 시간에 3.9% 올라간 거 맞겠지만 신용 비율이 9%니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못 드린 부분이고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은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타를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분할 익절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3일째 상승했죠. 3일째 상승했으니까 팔아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G2파워 전체적 흐름 만약에 20일에서 이탈을 한다고 하면 또 긴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투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충분히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라고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우하향의 추세를 보이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를 한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전체적인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할 종목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축소할 거는 반등이 나올 때 5일선 근처까지 반등이 나오면 축소를 하고 현금 비중은 20% 이상은 가져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수적인 매매 대응하셔야 됩니다 보셨고 신규 매추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그냥 관망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도경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 좀 드렸겠는데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텔레그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부담 없이 좀 들고 가보자.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는 겁내지 않고 있어요. 제발 내려와라. 내려오면 여기서 매도했던 것들 저 밑에 하방의 베팅을 저는 다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관망할지 2주를 관망할지는 제가 판단하고 패밀리 분들에게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등한 것들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 앞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은 좀 낯간지럽고 낯뜨겁기 때문에 한일사료 뭐 이런 것들은 예, 말해본들 도움이 전혀 안 되시죠? 제가 말씀을 벌써 드렸지만 예, 일단 간 것들은 가 버렸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위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비중을 줄인다. 오늘 같은 날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개인의 생각입니다.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때 괜찮아. 부담 없는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어. 300 중에 150은 익절을 했고 나머지 150은 들고 있어. 그리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내려주면 어디서 언제 살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죠. 대명에너지는 제가 1년 동안 1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1년 동안 예, 대명에너지 말씀드렸고 G2파워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흘렀던 하나솔루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매도 의견 내릴 생각 전혀 없고요. 추매를 했고 수익권에 들어갔지만 제가 좀 밀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평단가 구간 내려왔는데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솔루션 화려하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외치고 싶다. 야, 분할절 합시다 라고 외치고 싶은 종목인데 지금은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장기는 좀 그렇고 중기 스윙으로 좀 보겠다 하신 분이라고 하면 뭐 21선 기준이죠. 21선 기준 하는데 흘러내리는데 사지 마시고 분봉 보시고 3분봉이든 30분봉 상에서 2바닥, 3바닥 형성할 때 그때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G2파워가 생명력이 강하고 탄력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시 원전주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G2파워 놓치지 마시고 손발 빠른 분들은 보시고 직장인 분들은 좀 힘들겠죠. 너무 급등하기 심해서.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서 받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내려오면 받치는 거예요. 내려오면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익절을 했기 때문에 내려와라. 내려오면 다시 나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겠다라는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여기 라인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추세적으로 보면 16,000원이 있는데 그때 5일선 회복 안착할 때 보시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내려온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되신 분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제가 남겨드린 주말 영상의 기법 강좌들 그리고 패밀리 가입하시면 수백 개는 아니고 한 몇십 개 충분히 뭐 지금 봐도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참고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면서 지금 좀 힘든 시기예요. 쭉쭉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준다의 한 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파도를 잘 타보십시오. 그런데 전체 다 매도하고 전체 다 재매수한다. 그런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식쟁이는 뭐 7대3으로 나눌지 5대5로 나눌지 그렇게 나눈 부분인지 전량 매도하고 전량 매수하고 전량 매도 전량 매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좋겠지만 절반 팔고 전량 매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한 번에 올 매수 한 번에 올 매도 그런 습관 나쁜 습관은 들이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사가지고 수익이 날 종목을 원하지 마세요. 네, 욕심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제 영상 시청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다른 전문가 분들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봐서 하루아침에 바로 수익을 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순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부분이고 욕심이 나를 잡아먹는다. 화가 나를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끝없이 또 내려오죠. 네, 내려오는데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이 분명히 다시 올라선다 해도 한 표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할 때는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간다. 끌고 갔지만 뭐 또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일단 지켜본다. 네. 주봉을 보면 네, 지금 많이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보이시냐면 흘러내릴 때 거래가 없어요. 네, 거래가 없죠. 이 거래량은 주봉의 670%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내용을 보시면 유통 가는 주식수가 뭐 400만 주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주주가 나머지 반을 들고 있고요. 세력의 어떤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연초 대비 2023년 대비 2023년도 대비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일한 가격대예요. 네, 주봉을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동일한 가격대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타이밍을 보고 전체 영상을 남기든 또 중간중간에 패밀리 말씀드리겠지만 또 잘 버티다 보면 충분히 다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화성은 그냥 가버렸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기법들 그런 내용들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시면서 지금의 하락 시기 많이 힘들고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또 잘 인내하고 또 1, 2주 쉬다 보면 또 5월 달에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4월달 이제 끝나가는데 5월 첫째 주까지 뭐 조정이 더 있는다 하더라도 잘 잡으면 또 한 달, 두 달 이내에 충분히 또 수익을 내는 구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사실 웬만한 개인분들은 올라갈 때 거의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다 팔아버리고 마지막 꼭지점까지 들고 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 아니면 비중이 작든지. 그런데 다시 많이 내려오면
내려주면 또 살 수 있는 신규 세력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같이 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서 또 오르면 팔고, 그죠? 내려주면 또 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는 또 생각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좀 힘들게 지내시면서 짧은 영상이겠지만 오늘도 놓치지 않고 전체 영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심플로 TV와 함께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